네, 여러분, 이어서 우리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어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증상은 아프잖아요. 그러면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한테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파요. 뭐, 다리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뭐 이가 아파요. 물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자기의 증상에 대해서 묘사를 할 수 있으면 그게는 여러분이 그 진단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증상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볼까요? 첫 번째 사진이 잇몸이 붓다라는 거예요. 잇몸이 붓다. 잇몸. 이거 잇몸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잇몸이에요. 이거는 이예요, 이. 얘는 이이고, 얘는 잇몸이에요, 몸. 머리.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 보면 부었어요. 그래서 잇몸이 부었어요. 그래서 잇몸이 부으면 먹기가 더 불편하고 뭐 뜨거운 음식이나 아니면 차가운 음식이 먹으면 좀 불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에 관련되는 거 보면 이가 시리다, 이가 시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치과 가야 되죠. 치과. 그리고 이가 시리다. 이가 시리다는 어떤 증상이냐면 우리는 차가운 거 먹거나 또한 뭐 좀 매운 거, 자극적인 거를 먹으면 이가 시릴 수도 있어요. 느낌이 안 좋아요. 다음에 배탈이 나다. 배탈이 나다는 관련되는 표현 영상이 있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배탈이 나다. 여기 안 나오네.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배탈이 났어요. 마이클 씨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영민 씨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씨는 배가 아프다고 대답을 하고 싶어 하는군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배탈이 났어요. 마이클 씨, 어디 아파요? 점심 먹고 나서 갑자기 배탈이 났어요. 탈은 몸에 탈이 났어요처럼 몸에 생긴 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번 행사는 별 탈 없이 잘 끝났어요처럼 걱정스러운 일이나 사고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탈이 났어요과 같이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 행사는 별 탈 없이 잘 끝났어요. 뭐 걱정스러운 일이나 사과 같은 일이 없이 잘 끝났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으면 여러분 너무 저기 아이스크림을 엄청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변두통이 나요. 변두통. 변두통은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있잖아요. 근데 머리는 반만 아파요. 다 아픈 거 아니고 반만 아파요. 그래서 변두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이 따갑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뭐 먼지라든지 또한 뭐 컴퓨터를 오래 사용을 하거나 핸드폰은 오래 쳤다 보게 되면 우리가 눈이 따갑고 아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면 물집이거든요. 물집. 물집이 생기다. 물집이 생기는 경우는 보통 뭐 신발은 너무 작을 신발은 오래 신어보면 물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멀미가 나요. 여러분 보통은 배를 타거나 아니면 차를 타거나 어떤 사람이 기차 타는 사람도 멀미가 날 수도 있어요. 멀미가 나다. 현기증이 나요. 현기증은 되게 어지럽다라는 거 비슷하거든요. 현기증이 나요와 같은 좀 많이 면미가 나는 거, 면미 나는 거 미안해. 어지러운 거, 어지럽다라는 거예요. 현기증이 나다라고 말해요. 또 피부가 가려워요. 피부가 가렵다. 이렇게 뭐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하고 피부가 가렵다라고 말해요. 속이 울렁거리다. 속이 울렁거리다. 여러분 이거 보면 토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열이 날 수도 있고 아프고 자주 화장실은 가게 되고 그래서 속이 그때 울렁거리다 라고 말해요. 속이 더 부룩하다. 속이 더 부룩하다는 음식이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속이 더 부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다. 불면증이 뭐예요? 불면증이 잠이 안 와요. 밤에는 잠이 안 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잠이 안 오면 되게 괴롭죠.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다라고 말해요. 이거 아니고요. 책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겪었던 증상은 표시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아까 사진에 보여주는 것 말고는 뭐 코가 막히다와 같은 증상도 있고 기분이 우울하다, 몸살이 나다, 목이 아프다, 어깨나 허리에 통증이 있다, 네, 입맛이 없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증상은 겪어본 적이 있었나요? 그러면 이런 증상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밑에 거 볼까요? 뭐뭐를 참고해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어디가 얼마나 불편을 합니까? 걷기 힘든 정도로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뭐뭐을 정도로 힘들다. 걷기 힘든 정도로 다리가 아파요. 뭐 죽은 정도로 보통 많이 해요. 죽은 정도로 아팠어요. 죽은 정도로 아팠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쓰러진 정도로 쓰러지다. 쓰러질 정도로 또는 어떤 정도이지? 숨은 쉴 수 없을 정도로 숨이 막힌 정도로 힘들었어요. 또는 어떤 거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걷기가 힘든 정도로 쓰러진 정도로 숨이 막힌 정도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점심을 먹고 나서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증상에 대해서 뭐뭐 하고 나서부터 뭐뭐 하기 시작했어요. 점심 먹고 나서부터 뭐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부터 또한 뭐 아침을 먹고 나서부터 집에
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뭐뭐 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뭐 이틀 전에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틀 전부터, 3일 전부터, 뭐 어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증상이 어떻게 나빠졌습니까? 아침에 허리가 조금 아프더니 지금은 의자에 앉기도 힘드네요. 이거는 여러분이 보통 의사 선생님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뭐뭐 되네요. 위의 증상이 나타난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까?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좀 쉬고 나면 나아질 거예요. 뭐뭐 하면 뭐뭐 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놀러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진물에도 뭐 토론 과제에서 올린 테니까 여러분도 이거 보고 답변을 한번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수업은 한데 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은 것 같아요. 주겠습니다. 어디가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까? 엄마나 아팠습니까? 나는 심한 감기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뭐뭐을 적이 있다. 그죠? 뭐뭐을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학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아니면 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걷기가 불편한 정도로 걷기가 힘들 정도로 아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정도로 아팠습니다 로 말할 수 있죠.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나요? 뭐 전날 밤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증상이 어땠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뭐뭐 기침만 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열도 나고 몸도 많이 아팠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생리통처럼 배가 아프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진통이 더 많이 심각하고 열까지도 났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증상이 나아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진단을 해줬더니 그 약을 먹고 나서 좀 나아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비타민과 따뜻한 차를 먹고 푹 자고 나니 좀 나아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하고 나니 좀 나아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신과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까? 비타민과 따뜻한 차를 좀 드세요. 푹 자고 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비타민과 따뜻한 차를 좀 드세요. 푹 자고 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이렇게 친구에게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 어디에서 아팠던 경험이 있는지 처음에는 어떻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증상이 나아졌는지 여러분 미리 준비를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상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황 1,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은 친구의 증상은 듣고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기. 상황 2는 지난주에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아서 다시 병원에 와서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은 모범 대화를 저도 보여드릴게요.
모범의 대화 보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은 하면 돼요. 상황 1. 상황 1은 어떤 상황이에요? 기억나요?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은 친구의 증상은 듣고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친구가 아파요. 그래서 친구에게 조언은 해주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어디 아파? 안색이 안 좋네. 아니, 별일은 아니고 어젯밤에 잠을 못 잤더니 좀 피곤해서 그래. 왜 잠을 못 잤는데? 얼마 전에 윗집 사람들이 새로 이사를 왔는데 거의 매일 밤늦은 시간까지 떠드는 거야. 잠자기도 힘든 정도로 말이야. 그럼 잡지 말고 올라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해보지 그래. 아무래도 그래야 한 것 같아. 층간소음 때문에 미안해요. 잠시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상황은 착각했었어요. 여기 아픈다는 거 나와서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친구가 아픈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잠시만요. 이거 맞아요, 이게. 상황 1.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인대?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안 좋아. 그래, 감기에 걸려서 몸이 좀 안 좋아.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던데 약을 먹었어? 약을 먹었는데도 좀 낫지는 않네. 반표 준비를 하느라 잠은 계속 못 잤는데, 계속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나더니 오늘 목까지 아파서 물도 마시기 힘든 정도야. 지금은 어때요? 물도 마시기 힘든 정도야. 그럼 약만 먹지 말고 병원에 가보지 그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나면 훨씬 빨리 나아질 텐데. 그래야겠어. 감기라서 금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약만 먹었는데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 감기에 걸렸을 때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집에서 푹 쉬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재밌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문법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뭐 마시기 힘들 정도야. 뭐뭐을 정도라고 마시기 힘든 정도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또한 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뭐 엉덩이가 아팠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는 여기에서 우리 알아야 문법은 뭐뭐더니 그죠? 뭐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나더니 오늘은 이렇게 힘든 정도야 라고 말했어요. 과거 경험을 말하면 더니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조언은 해주잖아요. 보지 그래. 그래. 약만 먹지 말고 병원에 가보지 그래. 거기에 가서 주사를 맞고 나면 훨씬 빨리 나아질 텐데.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생각해서 그래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은 것 같네. 네, 그리고 밑에는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의 대화예요. 우리도 같이 봅시다. 안녕하세요. 눈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눈이 뜨기 힘든 정도로 따갑고 가려워요. 그래요? 한번 봅시다. 눈 좀 크게 떠보세요. 눈에 염증이 좀 생겼네요. 혹시 렌즈 끼시나요? 렌즈 끼시나요? 네. 보통 렌즈 끼는 분들이 눈에 염증이 잘 생겨요. 렌즈를 오래 끼고 있는 것도 눈에 안 좋고요.
아, 그렇구나. 사실은 요즘 회사에서 야근을 하느라 거의 하루 종일 렌즈는 낀 채 컴퓨터로 일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눈이 건조는 하더니 점점 눈이 따갑고 아프더라고요. 일단 약을 좀 드릴게요. 3일 정도 약을 먹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약을 식사 후에 드시도록 하세요. 이건 염증약이라 약 드시는 동안에 술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알약도 아침 저녁으로 넣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자신 증상을 말해야 된다는 이런 대화를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 뭐 어떻게 불편하세요? 어디에 불편하세요?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로 많이 힘들고 많이 이렇게 따갑고 가려워요 라고 말하죠. 그리고 눈은 크게 한번 떠보세요 라고 물어보고 나서 그래서 선생님이 렌즈는 끼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는 뭐뭐 했더니 점점 이렇게 뭐뭐 더라고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뭐 하느라 야근은 하느라 네, 이렇게 여러분도 상황은 생각은 해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한국 사람 이렇게 말해요. 허리가 끊어진 듯이 아파요. 끊어진 듯이 아파요. 머리가 깨진 듯이 아파요. 눈이 빠진 듯이 아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병문안으로 가면 어를 털고 일어나세요. 쾌유는 빕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음 좀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발음 1번. 발음에 주의하면서 듣고 따라해 보십시오. 1.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나요.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나요. 2. 아랫니가 쑤시고 아파요. 여러분, 아랫니가 쑤시고 아파요. 여기에서 그 발음은 주의하면서 들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가 콧물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 어떻게 말하냐면 콜물라고 발음은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랫니가 아니고 아랫니라고 발음은 합니다. 그래서 씨앗, 사이드 소리, 시옷 소리 현상에 대한 비음화 또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에 의한 비음화. 옛날, 옛날, 윗니, 윗니, 존댓말, 존댓말, 뱃머리, 뱃머리, 빗물이 고였어요. 빗물이 고였어요. 잇몸이 붓고 피가 나요.
잇몸이 붓고 피가 나요. 네, 그래서 우리 이거는 발음하면 어떻게 주의하냐면 이거 어떻게 발음하냐면 이렇게 옛날 라고 발음해요. 이거는 윈니 그리고 존댓만 아니고 존댓만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맨머리 그리고 잇몸 아니고 잇몸 이거 빗물이 꼬였어요. 이렇게 발음은 주의하면서 하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2번. 2번. 끊어읽기에 주의하면서 듣고 따라해 보십시오. 1. 급하게 점심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배가 아프더니 지금은 머리까지 어지럽네요. '급하게 점심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배가 아프더니 지금은 머리까지 어지럽네요. 2. 감기라서 금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약만 먹었어요. '감기라서 금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약만 먹었어요. 이거는 좀 다르네요. 미안해요, 여러분. 이거는 좀 감기라서 금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약만 먹었어요. 그래서 감기라서 금방 나아진 거라고 생각하고 약만 먹었어요. 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